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포격전과 진지전이 오가는 전선과는 별도로 후방에서는 공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특히 국경지역에 대해 드론으로 공습을 가하는 반면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키우 등 후방 보급시설 및 중요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은 주로 야간에 벌어지고 있어 우크라이나에는 야간에 거의 매일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주민 대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 못지않게 후방에서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뉴스는 6월 1일자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및 러시아 국방부 1일 전황 브리핑과 함께 어제 6월 1일 러시아 자원봉사단으로 추정되는 부대가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의 쉐베키노를 침공, 사보타주를 벌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일 전황 브리핑과 별도로 쉐베키노 침공권에 대해 별도의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 또한 전달하겠습니다. 이들의 침공은 사보타주선에서 끝났지만 좀 더 큰 의도가 있는 바 주요 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입니다. 6월 1일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러시아군이 다시 무인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키우의 목표물에 발사했습니다. 키우의 데스냔스키, 드니프로브스키 및 다르니츠키 지구의 군사시설이 공습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방공부대가 칼루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요격했습니다. 드론의 잔해는 토바르코보 마을 근처의 들판에 떨어져 3m 깊이의 웅덩이를 남겼습니다. 장갑차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이 PPC 쉐베키노 근처의 러시아 국경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격을 물리쳤으며 적어도 한 대의 전차를 파괴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적이 오그르트 소보 방향에서 노바야 타볼장카 방향으로 출격을 시도했습니다. 공격은 격퇴되었고 그 후 러시아 포병이 적의 진지를 포격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벨고르드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으며 최소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쉐베키노에서 하루 종일 포격이 계속된 것입니다. 하르키우 인접 지역에서는 러시아 공군이 적의 군사 인프라에 미사일 및 폭탄 공습을 가했습니다.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를 수리하고 있던 하르키우의 한 산업체를 강타했습니다. 쿠판스크 구역에서 러시아군은 드보리치나 방향으로 공세를 시도했습니다. 현재 도시 외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포병이 포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후리우카의 주거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가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아파트와 주유소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르강의 왼쪽 강변의 정착지에 대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노보카크호프카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으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상 실시간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실시간 교전 상황에서는 러시아 국경 지역에 대한 공습과 쉐베키노 국경 돌파 건이 특이사항입니다. 쉐베키노 국경 돌파 사보타주 건에 대해서는 주요 뉴스로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국방부의 1일 전황 브리핑 살펴봅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6월 1일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서부 집단군의 항공 및 포병이 하르키우주 팀키우카, 베르스토보이와 루간스크주 스텔마키우카 인근의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하르키우주 신키우카, 키스로브카와 루간스크주 로조브카 인근에서 3개의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의 활동이 격퇴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45명의 우크라이나 병력, 차량 세대, 아카시아 저주포 한문, D206 사포 한문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중부 집단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포병 및 중화염 방사기 시스템이 루간스크주
카르마지노브카, 체르보나 디브로바 및 도네츠크주 그리고로브카에 인접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한 개의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이 루간스크주 크레민나 근처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병력 최대 80명, 픽업 트럭 2대, 그보지디카 자주포 한문, D-20 곡사포 한문이었습니다. 또한 제125 영토 방어여단의 탄약고가 안토노브카 근처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제1군단 부대가 도네츠크주 아버디우카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5 차량화 소총여단 돌격부대와 아마트 특수부대가 마린카 방향으로 공세를 이어갑니다. 남부 집단군 부대의 작전 전술 및 육군항공 포병은 도네츠크주 조르지예브카, 라스토츠키노, 또넨코이 근처의 우크라이나 군 병력과 장비에 화력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최대 395명의 병력, 전차 1대, 보병 전투차량 2대, 픽업 트럭 3대, D-30 곡사포 2문을 잃었습니다. 도네츠크주 우다크노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동부 집단군의 항공 및 포병이 도네츠크주 보다노이, 파벌리우카와 자포리자주 말라 토크마크카, 슈체르바키에 인접한 우크라이나군에 화력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대 120명, 차량 2대, MSTAB 곡사포 한문이 하루 동안 이 지역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2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 픽업 트럭 2대, 그라드 에메랄레스 한문, D-30 곡사포 한문이 화력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 미사일 부대 및 포병은 103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149개 지역의 병력과 장비를 공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제81 항공기동여단 및 제108 영토방어여단의 지휘관측소가 도네츠크주 세베르스크 및 고르코이 인근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 방공시설은 자포리자주 노보안드리우카 인근에서 소위 25 공격기 한 대를 격추하였습니다. 또한 6발의 하이마스 및 후라간 에메랄레스 로켓을 요격하였으며 17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루간스크주 플로시찬카, 쿠즈모브카, 마키이브카와 도네츠크주 또넨코이, 조르지예브카 등에서 격추하였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의 6월 1일 1일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의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은 660명입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 45명, 크라스니 리만 방면 80명, 도네츠크 방면 395명,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 120명, 헤르손 방면 20명입니다. 도네츠크에서 바흐무트 교전 이후 다시 400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아버디우카에서 전투가 격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장비 손실은 수호-25 근접지원용 공격기 한 대가 바흐무트 서쪽의 노보 안드리우카 인근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무인기가 17대가 격추되었고 전차 및 장갑차가 7대, 에메랄레스 장착 전투차량이 2문, 야포 및 박격포 8문, 특수군사차량이 13대가 파괴되었습니다. 헬리콥터와 방공미사일 시스템의 손실은 없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 1일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 측 오신트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6월 1일 러시아 국경 지역의 꽤 많은 지역에 공습과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벨고로드주 쉐베키노를 포함해 수젬스키, 그라이보른, 고진카, 크라스노라루즈스키 등 다수 지역에 포격 및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특히 쉐베키노에는 러시아 자원봉사단 부대가 국경 침공을 시도했습니다. 지난번 고진카, 그라이보른 침공 이후 두 번째 주요 국경 침공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이 건물은 쉐베키노 지역행정청사 건물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간 지속적으로 브란스크와 벨고로드 및 쿠르스크 국경 인근에 대해 포격 및 드론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6월 1일은 그 강도가 매우 강했으며 특히 쉐베키노는 지역 행정청사까지 포격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포격에 이어 러시아 자원봉사단이라는 부대가 쉐베키노 지역 침공을 시도하였습니다. 러시아 자원봉사단 RDK이란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부대로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군과 관련 없는 단체로 알려졌으나 이제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국제군단의 한 부서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러시아 자유군단과 함께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주의 고진카 크라이보른을 침공한 부대입니다. 러시아군은 전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이번 쉐베키노 침공 시도를 진압하였다고 하는데 이번 침공은 지난번 크라이보른 침공과 달리 러시아 본토 내로 밀고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국경 인근에서 교전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 국방부의 특별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쉐베키노 침공 관련 러시아 국방부 특별 브리핑. 오늘 아침 러시아 연방군은 연방국경수비대 및 연방보안국 부대와 합동으로 벨고로드주 쉐베키노에 대한 키우 정권의 테러 공격 기도를 저지했습니다. 모스크바 시간 오전 3시경 벨고로드 지역의 민간 시설에 대한 집중 포격 이후 전차가 보강된 최대 2개의 차량화 보병 중대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 그룹이 노바야 타볼장카 및 쉐베키노 국제 도로 검문소 인근의 러시아 영토 침범을 시도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테러 조직의 세 차례 공격은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서부 군사지구의 헬리콥터는 테러 조직에 대해 11번 공격했습니다. 로켓과 포병부대는 77번의 사격 임무를 수행하였고 2대의 다련장 로켓 시스템이 2번의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서부 군사지구 국경수비부대와 연방보안국의 작전 결과 상당한 손실을 입은 키우 정권의 테러리스트 부대가 격퇴되었습니다. 국경이 침범되지 않았습니다. 3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 장갑 전투차량 4대, 그라드 MLS 차량 1대, 픽업 트럭 1대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상 쉐베키노 국경 침공 관련 러시아 국방부의 특별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전차로 무장한 2개 중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부대가 벨고로드주 쉐베키노와 노바야 타볼장카 지역으로 침공을 시도했으나 러시아 국경수비대, 연방보안국, 러시아군의 합동 대응으로 이를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전차와 다련장 로켓 시스템이 동원되었다고 러시아군이 발표하였는데 소규모 교전보다는 큰 규모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의 특별 브리핑 내용대로 러시아 자원봉사단의 침공은 대규모 작전이 아닌 사보타주 수준에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들의 작전이 실패로 끝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의 침공은 2가지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그너 용병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거둔 승리가 순식간에 희석된 것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를 점령한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이후 초기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군에 한동안 지역을 내어주다가 이번 바흐무트 전투에서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9개월 반이나 걸린 전투에서 양측이 최고의 전력을 투입한 결과 러시아군이 승전한 것입니다. 국가 최고 수반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흐무트를 사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바흐무트를 잃은 것은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국민의 사기는 떨어지고 반대로 러시아군과 러시아 국민들의 사기는 크게 올라갈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흐무트 함락이라는 주요 전과가
러시아 자유군단과 러시아 자원봉사단의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 침공으로 매우 희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바흐무트 점령 소식보다 직접적 피해가 올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경 침공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과 지휘부, 서방 측은 이제 바흐무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군의 병력 분산입니다. 그간 러시아군은 본토의 병력을 대거 우크라이나 주요 전선에 투입하였고 국경은 국경수비대 수준의 소규모 병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경 침공에 따라 러시아군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정 수준의 병력을 국경 방어에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이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치고 빠지기식의 사보타주로 인해 러시아군은 1대1 병력이 아닌 수배 이상의 병력이 국경에 상시 주둔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1일 브리핑에도 자주 나오고 있듯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국경으로 지속적으로 사보타주 및 정찰, 게릴라 부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열차 탈선이나 각종 폭발, 테러 행위 등도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부대가 개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자유군단과 자원봉사단의 작전은 실패가 아닌 작전의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춘계 대공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춘계 대공세가 유례성이 아니라고 하며 러시아 측 일부에서도 이번 우크라이나의 국경 침범이 춘계 대공세의 일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상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